자, 우리는 요번에 어디냐면 우리 간슬개씨 몇 페이지 할 것 같아요? 간슬개씨 40페이지. 자, 간슬개 40입니다. 자, 간슬개 40 한번 볼게요. 40. 자, 우리는 책을 지금 3권 하는 거야.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다음 간슬개 3권을 다 하는 거야. 얘는 왜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문정희의 성애꽃은 올해 EBS 연계가 아닙니다. 아니야. 그러면 그 밑에 거 이성복의 꽃피는 시절은 이성복은 나왔습니다. 이성복의 다시 봄이 왔다는 있는데 거기는 없어요. 이성복은 꽃피는 시절은 없어요. 그럼 요게 왜 있나 해볼게요. 그건 수특 101쪽 참조구나. 자, 일단 왜 있는가 한번 볼게요. 수특 101쪽입니다. 101쪽. 자, 여기 이제 나온 이유가 왜 있냐면 1970년대부터 1980년대의 시대 흐름을 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저 수특 101쪽에선 우리가 지금 현재 101쪽 책이 없으니까 내가 설명을 다 해버릴게. 1970년대와 80년대 대통령은 누구야? 70년은 1970년부터 해서 1960년 왜 이래? 60년부터 해서 79년까지 10월 26일까지 약 19년간 누가 했어요? 박정희. 그 다음 1980년부터 한 7년간 누가 했어요? 대머리.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의 공통점은 군부 독재 시절이죠? 야, 군인들이야. 군부 독재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군부 독재 시절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을 열망할까? 자유. 그죠? 독재니까. 그러니까 자유라든가, 그 다음에 뭐 민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겠죠? 민주.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정희 때는요, 경제 우선 정책을 하죠? 급속한 산업화 정책을 합니다. 얘는 급속한 산업화를 합니다. 산업화를 추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실제로 잘 살아지기도 했습니다. 잘 살아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잘 사는 놈은 좀 너무 많이 잘 살아요. 하지만 못 사는 놈은 또 못 살게 되는구나. 아하, 뭐가 발생했냐면 빈부격차가 발생했어요. 빈부격차가 발생했어. 그러니까 주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류에서 멀어진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요? 소외 계층이 발생했어요. 발생한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런 시절에 해당하는 두 작품을 실어 놓은 거야. 두 작품을. 첫 번째 작품은 뭐가 실렸냐면 거시기가 쓴 거식 이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볼게.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시 배우고 있어요. 자, 맞긴 한데 시 배우고 있어요. 자, 뭐 하냐면 엄동혹한입니다. 아주 추워요. 그죠? 엄동혹한이야. 엄청나게 춥니다. 엄동혹한일수록 선연이 뚜렷집니다. 선연이 피는 성애꽃이 있습니다. 성애꽃. 그러니까 성애꽃은 유리창에 보시면 이렇게 성애가 끼잖아. 그 성애는 뭐해서 안과 밖의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날수록 잘 끼지 않냐? 그러니까 엄동혹한일수록 성애꽃이 잘 핍니다. 잘 펴요. 엄청 추울수록. 근데 얘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성애꽃이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막힌 아름다움이래요. 기막힌 아름다움이래. 그럼 이미 다 끝났네. 성애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성애꽃을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럼 아까 1970, 80년대 요거 괜히 얘기한 게 아니라 엄동혹한이면 군부 독재 시절 연결하면 되겠지? 그죠? 그런 군부 독재가 우리를 탄압하고 구속하고 억압할수록 뭐 한다는 거야? 자유와 민주는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인가 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성애꽃을 폈는데 나는 지금 버스를 타고 있어요. 버스를 타고 합니다. 버스 타고 가는데 여기 창문이 여러 개가 있잖아. 여기도 성애가 있고요. 여기도 성애가 있고 여기도 성애가 있고 여기도 성애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봤더니 이거는 아침에 출근하는 파출부하는 아줌마의 성애일 거야 라고 생각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이야. 집은 못 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살아보려는
얘는 아마 뭐 이발소 다니는 애고 얘는 뭐 다니는 애들 막 삶을 하는 거야. 즉 평범한 소시민들의 삶을 다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하나하나 이마를 부비적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마를 대고 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공감하고 싶은 거죠. 공감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마를 대고 봤더니 얘네들이 뭐냐면 때로는 저 소시민들 또는 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숨을 쉬는 모습도 있어요. 아유 힘들어. 이 아침에 너무 일어나가네 뭐 이런 거. 때로는 어떤가 정열의 숨결. 그죠? 어떤 정열적인 나 열심히 일해봐야지. 잘 살아봐야지. 이런 모습도 있대요. 때로는 한숨을 쉬는 부정적인 모습도 있고요. 때로는 어떻게 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정열적인 모습도 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떻게 해서 공감을 하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덜컹합니다. 자, 그래서 덜컹 거리는 창문을 봅니다. 창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아까는 성애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민중의 삶을 어떻게 해서 공감을 했죠? 이제 갑자기 이제 현실로 돌아와요. 아! 나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면회, 친구 면회를 가고 있어요. 친구는 뭐냐면 자유주의, 민주주의 운동을 하다가 그 감방에 갔나 봐. 그래서 친구가 갑니다. 근데 면회가 금지됐대요. 그래서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뭘 것 같아요? 뭐라고요? 누구 거예요? 성애꽃은 맞았습니다. 성애꽃은 맞았고요. 얘는 최두석의 성애꽃입니다. 최두석의 성애꽃. 요 성애꽃의 내용과 문정희의 성애꽃이 제목도 똑같지만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써? 엄동욱한 아주 힘겨움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내서 어떻게 써? 성애꽃을 피잖아. 얘도 똑같이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바꿔서 실어놓은 거야. 바꿔서 실어놓은 거야. 똑같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성복의 시가 언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복의 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성복의 시. 자, 상황은 자, 봄이 옵니다. 봄이 와서 미루나무가 아주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자, 봄이 와서 미루나무의 생명력을 만끽합니다. 미루나무가요 아주 푸릇푸릇합니다. 뭐냐면 푸른 싹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써? 푸른 풀도 난 거야. 온통 어떻게 써? 새로운 것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루나무의 생명력 이거 대단히 긍정적이겠죠. 봄이 와서 미루나무 주변에 풀도 막 자라기 시작하고요. 이제 막 푸른 싹이 나는 거야.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봄이 오니까 이제 활기를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저 자연이 활기를 찾는데 나도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등에도 혹시 푸른 싹이 돋을까라고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내 등에도 혹시 푸른 싹이 돋을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답을 찾아가야겠죠. 그럼 나는 지금 꿈꾸는 게 뭐냐면 세차장에서 날뛰는 고무호수가 되고 싶어요. 날뛰는 고무호수가 되고 싶어요. 왜 물 나오는 고무 호수가 있으면 그 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해서 이게 막 뱀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게 납니다. 무척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에 납니다.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나의 모습을 이렇게 봤더니 웬걸 나는 그거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는 늘 나른한 세월입니다. 내 삶에는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풀이 나거나 이런 게 없어. 그냥 올해가 재미없고 내년도 재미없고 그냥 나른한 거야.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른한 세월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른한 세월에 또 뭐냐면 밖을 봤더니 미래가 훤히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뿌엽니다. 먼지가 낀 어떤 풍경만 보입니다. 먼지가 낀 풍경. 그러면 앞에 나의 미래가 어떻게 써? 검은색이야? 미래가 밝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음은 이렇게 되겠죠. 미래가 밝지 않은 상태야.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게 써? 이런 푸른 싹이 돋을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대답을 찾았어.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 일은 나에게
없었다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것처럼 보이냐면 우리가 옷 입을 때 보시면 옷을 너무 오래 입으면 때가 막 끼잖아. 근데 그 때가 끼는데 그것보다 더 오래 입으면 어떻게 해서 때가 반짝반짝 빛날 때가 있지 않냐? 에이씨 있어. 그죠? 그 때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 그래서 뭐라 하냐면 얘가 나는 석탄층과 같대요. 석탄층이니까 어떻게 해서 쌓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른한 사람이 그냥 쌓이고 나른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또 쌓이니까 때가 계속 끼면서 반짝반짝 빛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뭐야? 나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뭘까요? 좀 어렵네. 힌트를 줄까? 어떻게 알아? 어? 너 어떻게 알아? 오호, 충격인데? 오씨, 재미가 없는데? 다시 봄이 왔답니다. 약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다시 봄이 왔답니다. 자, 제목을 봤더니 다시 봄이 왔대요. 다시 봄이 와서 아주 긍정적인 상태인데 나의 상태는 어떻게 해요? 화자의 상태는 영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럼 다시 봄이 왔다니까 제목 자체는 되게 긍정적인데 나의 상태는 엄청 부정적이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 나의 삶이 더욱더 비참해지겠죠. 부각하는 거죠. 그죠? 결국 이런 것은 뭐냐면 여기 될까? 비참한 화자의 삶이 부각되는 거죠. 삶이 부각되는 그런 장치를 가졌다. 다시 봄이 왔답니다. 오씨, 왔단데? 맞춰버렸어? 여기까지일 것 같아. 자, 그러면 어디 보자. 다시 봄이 왔다라는 건 이쪽에다 시간을 맞춰보면 어떻게 써? 군부 독재로 인해서 어떻게 써? 나의 어떤 좀 암울한 그런 모습인가 봐. 그죠? 그건가 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놈은 또 뭔가 보자. 문정희의 성액꽃이랍니다. 그래. 제목은 성액꽃이고요. 성액꽃이고 문정희네요. 문정희. 문정희는 지금 뭐 살아있고요. 그죠? 대부분 또 어떤 시를 쓰냐면 주로 여성의 고단한 삶, 여성의 고단한 삶을 노래하는 시인이긴 한데 현재 성애꽃은 그놈은 아닙니다. 성애꽃은 그놈은 아니야. 그래서 문정희는 대부분 여성의 삶을 노래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 작품은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앞서 배운 최두석의 성애꽃과 이놈은 좀 비슷합니다. 한번 볼게요.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든 새벽입니다. 그러면 칼날 같은 추위의 새벽이죠? 그러니까 새벽이 세모겠네. 칼날 같은 추위가 있다고 했으니까 새벽은 세모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추울 때 무심히 커튼을 젖히다 보면 유리창에 피어난 이런 황홀한 꿈을 보았나? 이 황홀한 꿈이 뭐겠어요? 성애꽃이겠죠? 자, 황홀한 꿈 네모 쳐볼게요. 성애꽃을 비유한 말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일단 황홀한 꿈이 성애꽃을 의미하고요. 두 줄 내려가 볼게요. 거기에 투명한 꽃 나옵니다. 얘도 성애꽃을 의미합니다. 네모치고 세 줄 내려가서 니르바나의 꽃, 거기도 네모. 얘도 성애꽃입니다. 다시 니르바나의 꽃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내려가서 새하얀 신부 네모칩니다. 얘도 성애꽃입니다. 새하얀 신부에서 하나, 둘, 셋, 4개 내려가면 저토록 슬픈 향기 네모. 다시 얘도 성애꽃입니다. 다시 두 줄 내려가서 맨 밑에군요. 불가해한 비애의 꽃송이들 네모칩니다. 얘도 성애꽃이야. 그러면 황홀한 꿈에서 투명한 꽃으로 연결. 투명한 꽃에서 니르바나의 꽃으로 연결. 니르바나 꽃에서 새하얀 신부로 연결. 새하얀 신부에서 저토록 슬픈 향기로 연결. 저토록 슬픈 향기에서 불가해한 비애의 꽃들 거기로 연결. 이것들이 다 뭐냐면
다 성액꽃들입니다. 이제 다시 위로 가서 유리창에 피어난 거기에 쉼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시는 짧은 글이기 때문에 굳이 쉼표를 넣지 않아도 다 숨 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런 쉼표를 넣는 이유는 왜? 그죠? 감정을 절제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죠? 감정을 절제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창에 피어난 아니 이런 황홀한 꽃 이렇게 읽지 말라고요. 유리창에 피어난 아니 이런 황홀한 꽃을 이렇게 읽어달라고요. 감정을 좀 절제시키는 건가 봐요. 보았나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누가 이런 투명한 꽃을 피워놓으셨을까? 투명한 꽃은 바로 뭐겠어? 성액꽃이겠어. 성액 하얀색이잖아. 들녘의 꽃들조차 제 빛깔을 감추고 지금이 겨울이니까 들녘의 꽃들이 제 빛깔을 감출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직 꽃봉오리가 피지 않잖아. 겨울이니까. 꽃은 봄이 돼야 피는 거니까 제 빛깔을 감췄다라는 건 겨울이니까 꽃들이 피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씨앗 속에 깊이 숨죽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추위로 꽃을 피지 못했을 때 이런 말이겠지. 이내 쓰러지는 니르바나의 꽃을 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새겨놓았을까? 거기에 니르바나의 꽃 봤더니 밑으로 와봤더니 열반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깨달은 경지 죽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고 이걸로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번뇌라고 한다면 뭐 걱정 뭐 이런 거잖아. 모든 걱정에서 떠나는 거. 그러니까 무슨 걱정이 있었냐면 너무 날씨가 추워서 겨울이라 이런 꽃들이 다 꽃을 피고 있지 못하네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폈어? 오! 투명한 꽃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걱정이 사라져버린 거야. 하긴 뭐 사람도 그렇지. 엄마! 그럼 유추의 방법이네. 성액꽃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유추할 수 있겠군요. 하긴 사람도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유추겠네요. 오, 그러면 유추도 좋고 인식의 확장 이래도 괜찮겠죠. 성액꽃 즉 자연물만을 인식하다가 그 자연물을 인간의 삶까지 확장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인식의 확장 이래도 되겠네. 하긴 뭐 사람도 그렇지. 그럼 어떤 거냐면 아까 성액꽃은 칼날 같은 추위가 있을 때 아름다운 꽃을 폈잖아. 사람도 엄청난 시련을 이겨내면 되게 성숙한 사람이 되겠지. 뭐 이런 거야. 읽어볼게.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그러면 가혹한 고통의 밤이 세모겠죠.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그걸 끝난 자리에 극복하면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선답니다. 그러면 부드럽고 눈부신 꿈 동그라미겠죠. 시련을 이겨내서 극복하면 인간은 성숙해져요. 마치 뭐처럼? 성액꽃처럼. 새하얀 신부 앞에 새하얀 신부라는 건 바로 뭐냐면 성액꽃 하얀색이잖아. 신부 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이 입을 다물듯이 붉고 푸른 색들이 입을 담은 이유는 뭐냐면 아직 꽃이 안 핀 상태겠죠. 그죠? 꽃봉오리가 안 핀 거야. 겨울이니까 필 리가 없지. 들녘의 꽃들 모두 제 향기를 씨앗 속에 깊이 감추고 있을 때 겨울에 꽃들이 꽃을 피우고 있지 않을 때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겼을까? 그럼 왜 슬픈 향기인지는 밑에가 도치된 거야. 원래는 맨 밑에 있는 거 있잖아. 불가하한 비애의 꽃송이들을 누가 저토록 새겼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도치된 겁니다. 한 방울 물로 사라진다, 사라진다죠. 이렇게 성애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성애가 이렇게 있어. 여기 물방울 똑 떨어지면 어떻게 써? 쓱 물방울 내려가면 지워지잖아. 그죠? 쓱 지워지잖아. 요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마 성애꽃이 내가 뜻하는 어떤 긍정적인 것이라면 저기 자유와 민주주의라고 해보자. 자유와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막 그렸어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어느 한순간에 쓱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누구나 쉽게 이루어질 수 없나 봐. 하지만 이 성애는 어떻게 써? 겨울이 되면 계속 성애꽃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뭐야? 민주와 자유를 위한 열망이겠지. 한 방울 물로 쓰러지는 불가해한 이해할 수 없는 비의 슬픔이죠.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의 꽃송이들이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꽃송이들. 얘는요, 한 방울 물로 사라질 거 알면서도 계속 만들어내죠. 그죠? 왜냐면 그건 자유에 대한 열망 때문이겠지. 자,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칼날 같은 추위가 있어야 합니다. 칼날 같은 추위죠. 그게 뭐냐면 새벽이야. 새벽. 칼날 같은 추위가 새벽이겠죠. 이런 엄청난 시련입니다. 저는 1970, 80년대 군부 독재라고 해도 괜찮겠죠? 이런 엄청난 시련에 어떻게 써요? 딱 핍니다. 뭐가? 성애꽃이 활짝 피지요. 근데 이 성애꽃의 긍정적인 것은 엄청 많이 있었죠. 그죠? 첫 번째 황홀한 꿈부터 시작해서 황홀한 꿈이라고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투명한 꽃도 있고, 잔뜩 했습니다. 그죠? 온갖 긍정적인 미사오구를 다 동원했죠. 그러니까 꽃은 긍정입니다. 엄청난 부정한 상황 속에서 성애꽃이 아름답게 피었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써요? 석인 사람도 그렇지 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요건 뭐야? 유추의 방식을 이용하고 싶군요. 사람도 그렇답니다. 그럼 사람도 어느 면에서 그러냐면,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대요.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후죠. 끝난 후입니다. 그러면 가혹한 고통의 밤이니까 요게 부정이죠. 그런데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후니까 이게 뭐겠어? 극복한 후죠. 요것은 극복한 후. 가혹한 고통을 유지한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면 그럼 뭐가 생겨요? 거기 봤더니 뭐라고 했지?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생긴답니다.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생길 수 있답니다. 그러니 요게 긍정이겠죠. 사람도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놈을 이겨내면 어떻게 써?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담았구나. 그 다음 아까 이성복의 꽃피는 시절이네. 자, 어디? 꽃피는 시절에 이성복이네요. 어디? 꽃피는 시절이니까 꽃핀다는 건 개화하는 거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 놈은 일단 설정을 좀 봐야 되는데,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나와 당신이 뭐로 설정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나는 일단 줄기입니다. 나무의 줄기야. 나는 나무의 줄기. 나무의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신은요, 꽃입니다. 꽃. 자, 이제 해볼게, 이제.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이 꽃이라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귀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 속을 헤맵니다. 아하, 이런 거야. 설정은 이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나서 여기서 꽃이 훌쩍 이렇게 피는 거죠. 이렇게 피는 거, 꽃이 핀다고 칠게요. 그러면 요 꽃이 바로 뭔다? 이게 꽃이, 얘가 당신이야. 당신이고, 요 가지가 누구야? 나입니다. 이게 나야. 나야.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이 꽃이, 여기 추운 땅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씨앗이야. 씨앗이 있을 때는 좀 멀리 있는 거죠. 그죠? 멀리 있는 거야. 그래서 얘 설정을 못하면 얘가 씨앗이 올라와서 이제 꽃을 피는데, 이 꽃을 피는 게 어떻게 써요? 이게 가지가 있으면 가지를 찢어버리고 꽃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를 찢어버리고 나와야 돼. 그럼 꽃이 핀다는 건 되게 좋은 건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의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거 계속 읽어볼게요. 귀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 속을 헤매다. 그러니까 아직 씨앗이었던 당신이야. 누군가의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이거 뭐야? 경어체라고 하죠. 이런 걸 경어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의 계획이 나왔어. 당신의 계획은 뭐냐면 누군가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꽃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게 당신의 의도인가 봐. 그죠?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아하. 생각하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꽃은 반드시 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자연의 섭리군요. 자연의 규칙이죠. 자연의 규칙, 자연의 섭리. 또는 개화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네요. 꽃이 핀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거야. 당신이 올 때면 그게 바로 뭐야? 꽃 피는 시절이죠. 그죠? 아이고. 그러니까 꽃 피는 시절이 바로 뭐냐면 당신이 올 때군요. 당신이 올 때였습니다. 꽃 피는 시절은 당신이 올 때였어요. 당신이 올 때면 먼 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듭니다. 먼 발치에 마른 흙더미가 고개를 든다는 건 뭐냐면 이제 당신이 오는 건 꽃이 피는 거잖아. 먼 발치니까 여기에서 멀리는 이쪽이야. 멀리는 여긴가 봐. 근데 흙이 고개를 든다는 건 얘만 싹이 피겠냐? 봄이 되면 이쪽에도 뭔가 싹이 필 거 아니야. 싹이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겠어? 흙을 싹이 피우려면 이게 흙이 있으면 흙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싹이 이렇게 올라와야잖아.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벌어지는 게 흙이 고개를 이렇게 드는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일단 의인화되고 있는 거야. 먼 발치에서도 고개를 듭니다. 의인화됐고요.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아까 멀리 씨앗에 있을 때가 과거라면 지금 현재는 내 안에 있답니다. 내 안에 있으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요 가지 안에 있는 거야. 꽃이 이 가지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는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나를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친대요. 이게 뭐야? 개화하고자 하는 거죠. 꽃이 피우고 막 움직이고 있나 봐. 개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나 봅니다. 나 꽃 피워야겠어. 꽃 피워야겠어. 이러고 있나 봐. 내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면 가정이네. 현재는 가지 안에 내가 있고요. 당신이 떠나간다면 이거죠. 이거 그러면 가정하는 거네요. 미래에 혹시 당신이 꽃을 핀다면 이거야. 내 목은 갈라지고 실핏줄은 터지고 맞죠? 나의 가지를 뚫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나의 눈, 나의 귀, 거덜난 몸뚱이를 갈갈이 찢어지고 개화를 위한 고통이겠구나. 개화를 위한 고통. 그래, 이게 자유와 민주라고 한다면, 당신이 자유와 민주라고 한다면, 그 자유와 민주를 얻기 위해서 쉽게 얻을 수가 없나 봐요. 그죠? 자신을 찢는 고통이 있어야 자유와 민주가 올 수 있나 봐요. 나는 울고 싶고, 왜냐면 내 몸이 찢어지니까, 웃고 싶고, 왜냐면 자유가 왔으니까, 당신이 폈으니까, 토하고도 쉽고 벌컥벌컥 물사발을 들이키고 싶고 길길이 날뛰며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이 잎잎이 뱉어낼 테지만 내가 뱉어내는 거죠. 근데 절편은 흰색이잖아. 그러니까 절편보다 하얘니까 아마 하얀 꽃이 나오나 봐요. 하얀 꽃이 피어날 것이지만 눈부시게 부서지고 무너지며 당신을 보낼 일이 아득합니다. 굳은 살가죽에 불 당길 일이 막막합니다. 나의 굳은 살가죽에 불을 당긴다고요? 꽃이 피는 거죠. 불을 당긴 건 빨간 꽃이었다면 빨간 불, 흰 꽃이면 흰 불, 뭐 이렇게 되겠지. 불탄 살가죽을 뚫고 다시 태어난 이 꿈 같습니다.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지인데 가지 안에 당신을 품고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가지고 싶은 거야. 같이 있고 싶어요. 하지만 같이 있는 것보다 꽃으로 피는 게 더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놔줘야 돼. 이거 내가 잡고도 싶고 그립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나 봐요. 조망만한 손 한 손으로 뭐야 이거? 뻗센 내 가슴을 쥐어뜯으며 발구르는 당신이랍니다. 왜 발구르고 있어요? 꽃이 피고 싶은가 보죠. 됐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상황을 한번 해볼게. 요거는 어떤 상황인가 볼게요. 일단 설정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죠? 뭐지? 설정이 뭐지? 나하고 당신이 있었죠. 나하고 당신이 있었는데 나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했어? 일종의
줄기 정도 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신은 바로 뭐야? 꽃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런 설정입니다. 나와 당신에 대한 설정인데, 자, 일단 멀리 있을 때, 멀리 있어요. 멀리 있을 때가 언제면 이건 과거였죠? 이건 좀 과거, 조금 지난 과거입니다. 멀리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신은 어디 있어요? 당신은 추운 땅 속에 있었죠? 추운 땅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꽃이 활짝 펴서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줘야지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멀리 땅 속에 있지만 나는 어땠어? 마음은 조급하지 않았어요. 왜? 얘는 뭐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해죠. 내가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온다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올 거야. 이런 생각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는 가까이 만났습니다. 그죠? 만났어요. 요게 언제야? 요게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면 가까이 만났다고요? 지금 어떻게 써?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당신이 있어요. 내 안에 당신이 있는 상태고,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나를 벗어나려고 나를 벗어나고자 해요.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럼 나를 벗어나고자 한다는 건 뭐야? 개화의 의지겠죠? 개화의 의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현재가 아니라 가정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떠날 때입니다. 떠날 때. 그죠? 그러면 떠날 때니까 뭐야? 떠나는 거 뭐야? 이별! 이건 바로 뭘까? 미래죠. 미래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정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떠난다면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했어? 당신은 나와 이별할 때 내 살갗을 뚫고 튀어나와서 하얀 꽃을 피죠. 그런데 하얀 꽃이 뭐야? 절편보다 흰 꽃인가? 하얀 꽃이냐? 희고 고운 당신. 흰 꽃이라 하자. 절편보다 흰 꽃을 피울 겁니다. 초긍정이겠죠? 그죠? 그럼 나는 어떻게 써요? 나는 개화를 위한 뭐 하고 있어? 개화를 위한 어떤 거야? 예측해보면 고통, 개화를 위한 고통을 겪고 있겠죠. 됐냐? 네. 자,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 22, 23, 24 있네요. 그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4가 오늘 저녁 12시까지만 풀리면 되는 거네. 그죠? 아하, 빨리 풀어볼까요? 안 푼 놈도 있을걸? 다음 주 거. 잠버들. 자, 이번에는 다 했어? 자, 30초 더 줄게. 빨리.
자, 이제 44쪽으로 갈게요. 산색의 44로 갑니다. 시조 2개만 가볍게 하고 마무리 지어야겠다. 상용이 거 한번 봅니다. 가에 보면 상용이 거 보이죠? 사랑이 거짓말이 다 이렇게 쓸 거야. 사랑이 거짓말이 다야. 그럼 뭐가 없어졌어? 다가 생략된 겁니다. 이런 생략된 것은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강조가 되는 거야. 사랑이 거짓말이다. 님이 날 사랑한다란 말은 거짓말이다. 꿈에 와 본단 말이 그것이 더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봐라. 이렇게 봐라. 이거 점층되고 있는데 찾을 수 있냐? 처음에 사랑 밑줄 쳐볼게요. 님이 날 사랑 밑줄. 그 다음에 꿈에 와 본단 말 밑줄. 점점 사랑의 강도가 세지는 거죠. 사랑, 님이 나를 사랑해주는 거. 근데 그 님은 항상 꿈에 와본대요. 나를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점층되고 있는 겁니다. 점층. 그 다음.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날같이 나처럼 잠이 안 오면, 나는 잠이 안 오네요. 여러분 잠이 잘 오는데 잠이 안 오면 어느 꿈의 배울이 어느 꿈에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죠. 이 말은 이거야. 뭐라고 하냐면 너 나를 사랑한다고? 근데 잠이 와? 야이씨 넌 나를 사랑한다면 잠이 와? 난 잠도 안 오는데? 넌 뭐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나는 사랑하는데 꿈에 네가 날 사랑한다고? 꿈에 나를 찾아왔다고? 잠은 오나 보네? 좋냐? 난 잠이 안 오는데. 이런 의미네요. 이런 의미. 다음 거 옥봉이의 몽혼. 연령은 없네. 몽혼이니까 풀 거 아닌데 이거. 꿈속에 혼너. 꿈속의 너. 뭐 이런 거겠죠. 꿈속에 너. 그 다음에 이옥봉이네. 이옥봉은 여자야. 여잔데요. 이옥봉은 글을 엄청 잘 썼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첩의 딸입니다. 첩의 딸이야. 서자야. 그래서 얘도 시집을 갔는데 얘도 첩으로 들어갑니다. 첩으로 들어가요. 근데 글을 엄청 잘 썼다고 합니다. 엄청 잘 써갖고 이제 첩인데 어떤 여인이, 이웃집 여인이 오더니 우리 남편이 소를 훔쳤다라는 누명을 썼어요. 빨리 남편분한테 부탁드려서 재판관한테 선처를 또는 죄가 없다고 글 좀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옥봉이가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글을 씁니다. 근데 글을 너무나 써준 거야. 글을 써줬더니 이 여인이 가지고 와서 어디 있어요? 거기 경찰서에 낸 거야. 그 당시에는 요즘으로 하면 경찰서 냈더니 경찰관이 보더니 너무 올바른 말이야. 너무 글을 잘 쓴 거야.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풀어줍니다. 풀어줬더니 이 여인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저기 다 소문을 냅니다. 아유 글쎄 여기 있는 어떤 어르신께서 글을 써줬는데 이분이 우리 남편을 살려줬어요. 막 소문을 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들으니까 난 글을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소문에 내가 썼다는 거야. 난 안 썼거든요. 그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옥봉이가 썼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열이 받습니다. 어디 감히 여자가 나란 일에 네가 관여를 해서 범인을 풀어주냐 뭐 이런 식이 된 거야. 그래서 옥봉이를 내쳐버렸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집으로 쫓겨나갔대요. 그래 그 다음날 이걸 썼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남편의 집에 갈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요사이 한 분은 어때요? 창가에 달빛 환할 때 제 한은 깊어만 가요. 슬퍼요. 이런 얘기네. 만약 꿈속에 넋이 자취를 남길 수 있다면 문 앞에 돌길이 벌써 모래가 됐을 거예요. 이건 과장되군요. 내가 당신의 꿈에 여러 번 갔죠. 그러니까 그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래가 돼버렸대요. 그럼 내가 많이 갔다 안 갔다? 많이 갔다. 그러니까 나 불러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죠? 네, 끝까지 용서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갔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네요. 그렇군. 자, 좀 이따 다시 2교시로 넘어갈게.